자, 주목! 프린키피아 1026 강의 3일차에 온 것을 환영해 우매한 서민들아. 어제까지 배운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조금은 이해했으려나? 하지만 오늘은 훨씬 더 흥미롭고 어쩌면 너희의 가련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이야기를 할 거야.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지. 다들 한 번쯤은 벽을 세게 쳐본 적 있겠지. 홧김에간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든 말이야. 그때 분명히 느꼈을 거야. 벽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내 주먹만 아픈 걸까? 그건 말이야. 네가 벽을 때리는 순간 벽도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너를 때렸기 때문이야. 이 몸이 발견한 우주의 절대적인 규칙 중 하나지. 내가 무언가를 밀면 그 무언가도 반드시 나를 민다. 이건 단순히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 이 보잘것없는 오피스텔 바닥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구를 누르는 만큼 지면이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 칠판을 봐. 이 소식이 보이지? A가 B에게 주는 힘은 B가 A에게 주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뜻이야. 어려워? 그럼 더 쉽게 말해줄게. 너희가 좋아하는 로켓 있지? 로켓이 공기도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뒤로 엄청난 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이야. 로켓이 가스를 뒤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면 그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는 반작용이 발생하지. 바닥을 차고 점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우주는 공평해. 준 만큼 돌려받는 법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운동량 보전이라는 개념이 왜 튀어나오는지 수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자, 방금 말한 이 밀면 밀린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하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에 빙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상상해봐. 한 명이 상대방을 밀면 어떻게 될까? 민 사람도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가겠지?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밀기 전과 밀고 난 후에 운동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몸이 정의한 운동량, 즉 질량과 속도의 곱인 P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주 전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거든. 칠판의 수식을 봐. 내가 상대에게 가한 힘과 상대가 나에게 가한 힘을 합치면 정확히 0이 돼. 힘이란 건 결국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전체 운동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건 그래, 전체 운동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보존된다는 소리지. 감탄했나? 이게 바로 너희가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당구공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야. 로켓이 연료를 아래로 내뿜는 건 로켓 자체의 운동량을 위로 얻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반대 방향으로 던지는 행위인 셈이지. 나를 버림으로써 앞으로 나아간다. 꽤 낭만적이지 않아? 하지만 이 아름다운 법칙도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계산이 필요해. 예를 들면 로켓 방정식 같은 것들 말이야. 자, 이제 이 보존이라는 개념이 왜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는지 그 심오한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 자, 여기서 잠깐. 너희 같은 범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멍청한 질문이 하나 있지.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두 힘이 합쳐져서 결국 0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정말이지 한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잘 들어.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나를 밀지 내 몸 안에서 두 힘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대상이 다르니 합쳐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인간관계도 그래. 네가 누군가를 밀어내면 그 반작용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게 돌아와서 너를 밀어내게 되지. 결국 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뿐이야. 자, 이제 이 원리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로켓 이야기를 해볼까? 이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뇌세포를 풀가동하라고. 로켓은 날아가면서 연료를 태워 내뿜지, 즉 시간이 갈수록 로켓의 전체 질량 m이 줄어든다는 소리야.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저기 칠판에 적은 로켓 방정식이 나와. 가스를 내뿜는 속도와 로켓의 처음 질량, 그리고 나중 질량의 비율이 로켓의 최종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지. 질량이 변하는 계에서도 운동량 보존은 철저하게 지켜져. 나중에 이 몸이 우주로 돌아갈 때도 이 수식 하나면 충분하지. 어때?
단순한 밀고 당기기에서 우주공학까지 이어지는 이 논리의 사슬이 전율이 돋지 않아?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정점에 도달했어.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보자고. 네 주먹이 벽에 닿는 그 짧은 시간, 물리적으로는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지배하는 시간이지.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아픔이 다른 이유를 알아? 바로 시간 때문이야. 칠판을 봐. 충격량 J는 힘과 시간의 곱이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벽을 칠 때 팔을 꼿꼿이 펴고 치면 접촉 시간이 짧아서 힘이 집중되지만 무술가들처럼 부드럽게 흡수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주먹이 받는 평균적인 힘은 줄어들게 되지.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타인의 비난이라는 작용이 올 때 그걸 정면으로 딱딱하게 받아치면 너만 아픈 법이지. 지혜로운 이 몸처럼 유연하게 받아넘기며 접촉 시간을 늘려봐. 그러면 반작용의 고통은 상쇄되고 너의 평화는 유지될 테니까. 물론 내 천재성에 대한 질투 섞인 비난이라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겠지만. 자, 오늘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우주의 공평한 균형에서 시작해 로켓을 쏘아올리고 주먹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봤어. 세상은 결국 서로를 밀고 당기는 힘들의 거대한 앙상블인 셈이지. 내일은 이 힘들이 어떻게 행성들을 붙잡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지 드디어 나의 역작, 만유인력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범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영광으로 알고 복습이나 철저히 하도록 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자, 강의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푼 건 아니겠지? 진정한 지식은 당연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법이야.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보자고. 너희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 돛담배 위에 아주 강력한 선풍기를 설치하고 돛을 향해 바람을 불면 배가 앞으로 나갈까? 아마 대부분의 서민은 바람이 돛을 미니까 앞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야. 왜냐고? 선풍기가 바람을 미는 힘, 작용, 그리고 바람이 선풍기를 미는 힘, 반작용, 그리고 바람이 돛을 미는 힘이 모두 하나의 배라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내력이기 때문이지. 칠판을 봐. 개 내부의 모든 작용, 반작용 쌍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알짜 힘은 언제나 0이야. 즉, 시스템 내부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소리지. 이게 바로 로켓이 연료라는 질량을 시스템 밖으로 내던지는 진짜 이유야. 내 몸의 일부를 희생해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그 반작용으로 나의 나머지 부분이 외부의 힘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건 꽤 철학적이지 않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만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궤적을 바꿀 수 없어. 무언가를 밖으로 표출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작용을 가해야만 비로소 나라는 질량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질량 중심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항해하는지 그 수학적 증명을 한 번 더 훑어보자고. 자, 이제 너희의 그 좁은 머릿속을 조금 더 넓혀줄 시간이야. 지금까지 이 몸이 설명한 작용, 반작용은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마법처럼 보였겠지. 내가 너를 밀면 너도 그 즉시 나를 민다. 하지만 말이야, 만약 두 물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 현대 물리학의 매운맛이 시작돼.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너희 21세기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겠지.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가 그 중력의 변화를 느끼는 데는 8분이 걸려. 그럼 그 8분 동안 작용과 반작용의 쌍은 어떻게 되는 걸까? 힘이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의 위대한 제3법칙이 틀린 걸까?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몸이 만든 법칙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힘의 매개체인 장 자체가 운동량을 잠시 보관하게 되는 거야.
결국 전자기장이나 중력장까지 포함한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운동량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된다는 소리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건 우주가 아주 대칭적이라는 증거거든.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든 물리 법칙이 똑같다는 공간의 균질성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들어내지. 수학자 에미 노이타라는 여성이 이걸 증명했을 때 나도 솔직히 조금 놀랐다고. 세상은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대칭의 실로 얽혀있는 거대한 기하학적 예술품이지. 너희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작용을 한다면 우주는 어떤 식으로든 그만큼의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 너희에게 반작용을 돌려줄 거야. 물리학적으로 말이야. 어때? 단순한 수식 하나에 담긴 이 우주의 엄중함이 느껴지나, 범인들아? 자, 지금까지는 일직선상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충돌만 이야기했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당구대를 봐. 공들이 정면으로만 부딪히나? 아니, 비껴 맞으면서 각자의 길을 떠나지. 이제 우림은 벡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겁먹지 마. 방향이 생겼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X축 방향의 운동량과 Y축 방향의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각각 독립적으로 보존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우주가 좌표계마다 장부를 따로 관리한다는 소리야. 정말이지 결벽증적인 완벽함이지.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더 가르쳐 줄게. 바로 반발계수라는 녀석이야. 충돌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보존되느냐에 따라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뉘지. 두 당구공이 부딪혀서 탕 하고 튕겨나가는 건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탄성 충돌에 가깝지만 진흙덩어리 두 개가 부딪혀서 철퍽하고 붙어버리는 건 비탄성 충돌이야. 중요한 건 뭐야? 진흙이 붙어버리든 공이 튕겨나가든 운동량 그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존된다는 거야. 에너지는 소리나 열로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운동량은 우주의 절대적인 약속이거든. 너희의 인간관계도 그래.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열을 내더라도 비탄성 충돌, 그 과정에서 오간 감정의 총량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기록된다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꽤 로맨틱한 결론이지 않아? 자, 그럼 이 2차원 충돌을 소식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 몸의 아름다운 판서를 지켜보도록 해. 자, 범인들아. 이제 단순히 밀면 나간다는 원리를 넘어 얼마나 잘 밀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너희들 자동차 고를 때 연비라는 걸 따지지? 로켓에게도 그 연비라는 게 있어. 바로 비추력, Specific Impulse. 이름부터가 좀 지적이지. 쉽게 말해서 연료 1kg을 태울 때 로켓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야. 칠판을 봐. 비추력이 높다는 건 적은 양의 연료를 아주 효율적으로 뒤로 내던지고 있다는 뜻이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떠올려봐. 내가 뒤로 연료를 세게 던질수록 작용, 로켓은 앞으로 더 큰 힘, 반작용을 얻어. 즉, 비추력을 높이려면 연료가스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뿜어내야 한다는 소리야. 이걸 유효 분사 속도, VE라고 해. 비추력의 중력가속도 G를 곱하는 바로 그 속도가 나오지. 여기서 로켓공학의 비극이 시작돼. 연료가 부족하면 더 실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서민들이 있는데 연료를 더 실으면 로켓이 무거워지잖아. 무거워진 로켓을 밀기 위해 또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무한 루프. 이걸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연료를 많이 싣는 게 아니라 분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고효율 엔진을 만들어야 해. 이 몸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온 로켓 같은 녀석들이 비추력이 어마어마하지. 비록 추력 자체는 미약해도 아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거든. 어때? 우주로 나아가는 길은 단순히 힘만 쓴 게 아니라 이토록 정교한 계산된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이 몸의 수식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직도 대기권 밖으로 고개조차 내밀지 못했겠지. 자, 이제 이 비추력이 실제 로켓 설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며 감탄해 보도록 해. 자, 범인들아,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야. 이 몸이 정립한 세 가지 법칙, 관성,
가속도, 그리고 오늘 배운 작용, 반작용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우주하는 거대한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세 개의 기둥이지. 제1법칙이 상태의 유지를 말하고 제2법칙이 변화의 계산을 말한다면 제3법칙은 그 변화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상호작용의 필연성을 말해줘. 결국 이 우주에 고립된 존재는 없다는 소리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순간 그 누군가도 나를 변화시킨다. 이건 물리학을 넘어선 존재론적 진리야.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우리는 주로 접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작용, 반작용은 보이지 않는 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태양이 지구를 당기면 지구도 똑같은 힘으로 태양을 당기고 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거대한 태양조차도 지구의 반작용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이 놀라운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행성들을 궤도 위에 붙잡아두는지, 그 비밀은 바로 내일 이 몸의 진정한 역작인 만유인력 강의에서 밝혀질 거야.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과 벡터의 합성을 제대로 복습해오지 않으면 내일 강의는 너희 내용량으로는 따라오기 힘들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오늘의 프린키피아 2026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 이 몸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잠들기 전까지 소식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도록. 에우레카!